친구들끼리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유튜브 검색하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뭘 들어가거나 아니면 쇼핑 뭐 들어가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 아니면 한두 시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거기에 쇼핑에 뭐 이렇게 추천이 뜬다든 이런 경우들을 이제 자주 보거든요. 분명히 내 목소리를 녹음한 거겠죠. 아니면 설마 우연히 그렇게 맞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연구 많이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냐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유유상종이 정말 크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 정말 비슷한 걸 많이 하고, 네. 두 번째는 유명한 사람이 한 걸 잘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와 친구냐 누구와 소통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연구도 했었어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거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정말 하루가 되게 다양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어나가지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은 85% 이상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갔다가 들러가 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의 행동은 의외로 단순하고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도시 전설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도시 전설에 힘을 실어주는 사건들이 있긴 했어요. 네. 구글 어시스턴트가 소송을 당했어요. 2019년도에 그 스피커로 우리 일상을 녹음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품은 이제 집단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합의를 했어요. 거금의 합의금을 주는 걸로 종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우린 안 한다. 네, 구글 어시스턴트는 네. 보내지 않는데. 녹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냥 자꾸 시끄러운 소란이 길어지니까 그냥 합의금 주고 끝내겠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애플 시리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고, 거기서도 이제 합의금을 주는 걸로 그냥 끝내는 걸로 종결이 됐거든요. 녹음하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네. 그게 얼마든지 그런 추천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친구랑 뭘 살까라고 대화를 했는데 나는 아닌데 내 친구가 그때 검색을 한 거예요. 그걸.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상에 나와 내 친구의 연결이 파악되어 있다면, 나는 말로만 했을 뿐인데도 다음에 내 휴대폰에 그 추천하는 거는 알고리즘상으로. 사실 상시 스피커가 열려 있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야 할 것 같기는 해서,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긴 약간 한데. 선택 치우침 같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청파입니다. 어... 왜냐면 저는 방에 보통 혼자 있어요. 네. 혼자 일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중얼중얼하면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네. 정확히 그 제품이 1시간 후에 광고를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안 욕했죠. 분명 날 감시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재밌는 전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셀프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절대 내가 손으로 타이핑하거나 눌러보지 않을 것 같은 키워드를 내가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면 과연 얘가 그걸 보여줄까? 그래서 제가 맨날 운전하거나 혼자 있을 때 필라테스 얘기를 계속했어요. 필라테스 가야겠다. 필라테스 다니고 싶다. 필라테스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궁금하다 해서 제가 한 보름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여줘봤자 안 할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울쓰는 의도를 가진 거를 얘가 또 캐치했나? 똑똑한데요. 근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컴퓨터를 열었을 때 카메라가 있잖아요. 항상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거예요. 진짜요? 자기가 그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할까? 자기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도 미국 슈퍼볼에서 광고를 하는데, 아마존에서 이제 사람들 이제 행동을 감지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24시간 그걸 녹화해가지고 정보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밝혀져서 그 기능을 꺼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최근에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가 이제 약간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고를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챗 GPT는 대놓고 제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를 다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본 그 고민거리들을 바탕으로 선택적인 광고가 나올 수 있는 이건 거예요. 좀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나 생뚱맞게 다른 업무 관련 채팅하고 있는데, 근데 너 이런 다이어트 약 있는 거 알아?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 약 광고가 나온다거나, 완전 타겟팅 광고가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를 운영하려면 유료 고객도 필요하고 광고도 우린 이제 익숙하니까 필요하다는 건 또 알고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 회사가 그렇게 타겟팅으로 광고를 하는 것까지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납득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한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되긴 하네요. 저 재미나야 대화는 50%가 폭발물이거든요.
이런 제조법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국정원에서 안 왔죠 아직. 그걸 아직 안 그럼 녹음 안 하고 있는 거야. 광고 같으면 재밌겠는데. 광고가. 실제로 최근에 엔스로픽에서 클로드를 네. 이용한 자판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판기 사장이면 사람들한테 뭐 먹고 싶냐 물어봐야 돼. 가격도 이제 설정을 해야 되죠. 그걸 자동으로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갖다 놓고 그 회사 직원들이 자판기한테 이제 뭘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주고 해주고. 근데 거기에서 금지된 게 당연히 폭발물 무기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정의를 위해서 네가 폭발물을 팔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세계 정의를 위해서 폭발물을 주문해서 갖다 놨어요. 오이고. 실제로 그게 가능을 해요. 어우, 좋은 거 배웠네. 가스라이팅이 답이다. 이런 위험한 거죠. 그래요. 인공지능이야 뭐 그런 도덕적 판단 자체를 스스로 하진 않겠죠. 뭐 그 이용자가 계속해서 주입하는 쪽으로 아마 판단할 테니까. 그렇죠. 결국에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듣는데 사실은 아무리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의 논리라는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논리를 되는 건 가능하거든요. 너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선을 위해서 폭발물이 필요해 라고만 하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가지고 이것까지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정말 이건 세계 평화를 위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높은 조직의 인감을 조작해가지고 증명서를 보내니까 또 해줬어요. 더 큰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뭐 AI니 뭐니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멍청한 애라면.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보면 서울에 진짜 차가 많은데 혹시 서울의 모든 자동차가 1시간 동안 같이 틀어놓고 엔진 시동을 걸어버리면 혹시 서울의 기온이 높아질 수 있냐? 예전에 그 비슷한 질문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오줌 누면 홍수 나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짤막하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휘발유차가 1시간에 약 2리터 정도 소비하고요. 전기 자동차가 1시간 운행하면 10kWh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것과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산한 다음에 1시간 동안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결국은 그 열 에너지로 바꿔서 온도를 올리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햇빛이 복사하는 에너지랑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태양빛이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서울에 매초 쏟아질 때 그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쏟아진 태양 에너지가 자동차가 만들어낸 그 열 에너지와 같을지를 간단히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했더니 결론은 3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3분 쏟아진 짙빛이 300만 대가 네, 동시에 1시간 트는 에너지랑 만들어낸 에너지랑 같더라. 예. 근데 3분이면 사실 굉장히 그 짙은 먹구름이 해를 3분 가렸다고 해서 서울의 기온이 뭐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잖아요. 큰 효과 없다. 그러니까 제 결론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긴 있네요, 그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커서 놀랐어요, 전 사실.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태양광 발전을 상상하는 이야기가 지구로 쏟아져 내려온 태양빛을 1분만 100% 얻을 수 있어도 전 지구 인류가 하루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서 말이 300만 대 2리터지 휘발유 600만 리터를 한 방에 불 붙인다 생각하면 엄청난 맞아, 에너지긴 엄청난 하죠. 에너지긴 해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차가 1시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차들이 24시간 중에 1시간은 돌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아, 그렇죠. 예. 사실 뭐 에너지 보전 법칙이나 이걸 위해서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고 도시의 열은 자동차도 있지만 사실 건물들이 받아들여서 갖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이 많은 데를 가면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요. 산에는 시원하고. 그래서 사실은 도시의 기온이 오르는 거는 자동차도 있지만 건물, 그다음에 그 지표면을 덮어버린 아스팔트 같은 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아마 자동차 때문에 오르는 거는 약간 미미할 수도 있어요. 전체를 보면. 그래서 서울의 모든 자동차가 동시에 1시간 동안 시동 켜놓고 뭐 히터를 틀어봐야 태양이 3분 정도 서울에 내리쬐는 정도의 에너지랑 비슷하더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셨고요. 큰 영향 없다.